미국 자본시장이 무서운 곳이에요. 이 ETF 시장부터가 너무 참신하게 미쳐가지고 이제 뭐가 뜬다 하면은 관련된 펀드가 이제 무더기로 쏟아지기도 하고 좀 시간이 흐르면은 이제 안티 펀드들도 대거 등장해서 이제 가만히 냅두지를 않는데 얘네들이 운영하는 거는 컨셉부터가 미국 석유 기업들에 투자를 하면서 이제 의결권 분쟁, 프록시 파이트로 이제 ESG를 박멸시키겠다라는 이 안티 ESG 컨셉이에요. 미국 ETF들 보면은 티커만 보면 진짜 웃긴 게 너무 많은데 티커가 드릴이에요, 드릴. 어제 오늘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ESG 거리면서 이 화석 연료가 주 비즈니스 모델인 에너지 기업들을 공격하는 게 한때는 유행이었잖아요. 액티비스트 인베스터도 그렇고. 근데 이제는 반대로 야 너네 원래 하던 거나 잘해라. 수익성 있는 거에 집중하고 무슨 ESG고 나발이고 please pump out more fossil fuels 이러면서 오히려 에너지 기업들의 오일 펌핑을 장려하고 이제 본연의 수익 모델에 집중하라고 요구하는 액티비스트 투자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안티 ESG 인베스터의 공격의 대상이 쉐브론한테 이번에 공격을 한 건데 경영진한테 서한을 보냈습니다. Letter to Chevron. 근데 길어요. 요약을 해보자면 너희들 그동안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ESG 챙긴답시고 renewables 이런 이제 신재생 에너지 전략에 돈 너무 많이 쓰고 돈이 새고 있다. 이게 무슨 주주 가치를 극대화해야 하는 경영짓이 할 짓이냐. 그리고 주주들 BlackRock, State Street, Vanguard 이제 패시브 펀드 운용하는 자산 운용사들을 대놓고 이제 겨냥을 하면서 얘네들한테 너무 휘둘리고 있는 거 아니니 참고로 이들이 한때는 ESG 수호자급의 운용사들이었어요. 이게 재밌는 건 여기에 institutional shareholders라고 여기 주주라는 단어에 묘한 의미로 quotation을 썼는데 영어에서 이렇게 quote 단어를 만든다는 것은 그 사전적 통상적인 의미에 대한 반문, 반항 같은 의미인데 주주라고는 하는데 이들이 진짜 너네 주주가 맞니?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That's what's implied. 비벡 아저씨가 반문하는 주주라는 거는 BlackRock, Vanguard 이런 애들이 하는 일이 뭔가요? 펀드를 조성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는 이들 뒤에도 또 다른 투자자들이 있죠. 이들은 운용사이기 때문에 주주가 아니라 이들 펀드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이 진정한 너희의 이 쉐브론 너희들의 주주이고 따라서 너네 경영진의 의무는 the real shareholders에게 수익을 내는 것이다. 지금 ESG 가지고 정치질을 하라고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게 아닌데 지금 쉐브론 주주 구성을 보면은 지분율별로 정리를 해놨는데 뱅가드가 지금 가장 크고요. 뱅가드, Berkshire Hathaway, 워렌 버핏은 지난 1분기 주총 때부터 이제 에너지 섹터에 굉장히 베팅을 크게 하고 있었으니까 State Street, BlackRock 이런 이제 자산운용사들이 지금 탑 대주주로 있는데 이런 대형마들에게 안티 ESG 잣대를 들이대는 이 비벡 이 투자자는 도대체 누구냐? 이 사람은 Strive Asset Management라고 해서 이제 ETF 운용사예요. 실제로도 자기도 이제 쉐브론 주식을 매입을 했으니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죠. 펀드의 쩐주는 빌 액맨, 피터 thiel 이런 파이낸스계 셀럽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 좀 화제가 됐었거든요. 최근 론칭한 거 치고 AUM도 꽤 커요. $315 million. 그래서 지금 꽤 순항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컬하게 쉐브론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만 사실상 지분율만 떼놓고 보면은 0.02%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비교도 안 되긴 하는데 사실 최근까지도 이 미쳐버린 에너지 가격 덕분에 이 ESG만 주구장창을 외치던 자들에게 큰 소리 칠 만한 자격은 있는 액티비스트이고 지금 ESG 타령하지 말고 돈이나 벌어라 라고 하는 게 이 액티비스트의 주장입니다. 이제 오랜만에 이 ESG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원래 정의가 뭐였나요? environmental, 환경, social, 사회적인 책임, impact, 그리고 governance, 지배구조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키는 좋은 기업이 되자. 이제 한동안 기업 경영에 있어서 굉장히 강조돼 왔던 키워드인데 최근 들어서는 기후 변화라든지 이제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를 하면서 이런 ESG 같은 비재무적 non-financial 지표들이 기업 가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할 수 있다는 인식이 좀 커지면서 투자자들도 그렇고 소비자들도 그렇고 근데 기업에 대한 평가, 인식, 이미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ESG 포함한 이런 비재무적인 가치를 점점 중시하게 되면서 이제 대세론이 되었었는데 이게 학생 입시로 따지면 그런 거죠. 이제 성적만 좋다고 다가
아니라 봉사활동, 뭐 교우관계, 사회적인 아니면 도덕적인 가치까지도 중요하게 반영을 하겠다. 결국에는 이게 기존의 뭐 주주자본주의로 대두됐던 뭔가 profit driven 된 테마에서 사회적인 책임까지 다 부과되는 사회적 이해관계자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자본주의로의 프레임이 전환이 되면서 ESG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ESG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기 시작한 기업들 그리고 투자자들이 꽤 생기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블랙록의 수장인 레리 핑크. 블랙록이 누군가요? 10조 달러 이상 운용하고 있는 이제 미국의 대형 자산운용사인데, 2020년 한창 이게 ESG 뜰 때만 해도 화석연료 기업에는 투자를 일체 중단하겠다. 우리는 앞으로 ESG를 뭐 투자의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나름 그때 당시에 막 폭탄 선언을 하면서, 지금 기준으로 봐도 이거는 폭탄 선언이죠. 뭔 말이야 그게. 지금 파이낸스계의 ESG 전도사급이었거든요. 그러다가 가장 최근에 너무 과도한 기후변화 대책 같은 경우는 우리 고객사들 그리고 주주들의 재정적 이익에 일치하지 않는다 하면서 이제 선긋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진짜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액티비스트 펀드들이 공격하는 이런 퍼서퓨어 기업들에 대한 공격에도 쉐어홀더 보팅이 있으면은 블랙록이 반대표를 던지고 막 이러면서 좀 너무 과도하다 싶은 ESG 공격에 방어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번 쉐브론 건에 대해서는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궁금한데, 사실 그동안 레리 핑크가 본인들의 투자자들에게 욕을 많이 먹고 있었어요. 특히 뭐 펜션 펀드 같이 이들의 LP로 들어가 있거나 이제 큰 돈을 출자한 투자자들은 얘는 뭐냐, they're the world's largest asset manager and they're pursuing ESG investment policies to detriment of their state pension funds. 투자 수익 내라고 돈 넣었더니 ESG 타령하면서 수익을 다 까먹고 있다 라고 공격을 받기도 했었고, 또 일론 머스크 유명하죠. 트위터에다가 ESG는 사기다, ESG is a scam, 이런 트윗도 날렸는데, 지난 5월달에 S&P 평가에서 아니 지금 테슬라는 친환경 자동차 만들고 있는데 EV 만드는 회사인데 어떻게 화석연료나 맨날 태우고 앉아있는 엑소모빌보다 더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느냐, ESG 리스트에도 못 들어갔다, 이게 말이 되냐 라고 하면서 굉장히 빡쳐가지고 트윗을 막 여러 번 날렸던 적이 있는데, 하지만 뭐 일론의 말 같은 경우는 항상 그렇듯이 살짝 좀 걸러들어야 될 것도 있고, 이거는 사실 테슬라가 ESG 리스트에 들지 못한 이유에 대한 항변이라기보다는, 아니 우리 회사는 없는데 오일 메이저가 떡하니 있는 게 말이 돼? 라는 좀 단순 짜증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좀 더 자세히 들어봐야 돼요. S&P 리스트에서 빠졌던 이유는 그때 당시 한창 좀 논란이 됐었던 테슬라 뭐 공장 부지에서 뭐 인종차별 문제, 뭐 근무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약간 점수를 주는 점수 체계가 they were overweight on the reduction of negative impacts on the climate change. 환경적 임팩트에 대해서 잘했으면 잘했다고 점수를 줘야 되는데, 못한 것들을 얼마나 개선을 하느냐를 기준으로 보고 그거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노력이 보였으면 점수를 후하게 주는 그런 체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XOM이 they made it to the list. 그래서 이 평가 시스템의 이런 공정성, 당위성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긴 해요. 이게 문제가 된 거는 맞으니까. 그런 일도 있었고, 또 SE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즘 그린워싱 너무 문제다, 그린 기업이라고 브랜딩이 되면은 자기 마케팅 차원에서 되게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만연하니 전담 뭐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조사가 들어갔었는데, BNY 멜론 은행이나 뭐 골드만삭스 뭐 이런 정말 대형 금융기관들이 ESG 관련 투자 정보를 허위로 기재를 했다, 그리고 혹은 뭐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도 있다 이러면서 벌금 부과를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골드만 케이스는 아직 결론이 안 나온 것 같긴 한데, 골드만 같은 경우는 정확히는 골드만 이 자산운용 사업에서 판매하고 있는 뮤추얼 펀드들한테 조사가 들어갔던 거예요. 얘네들이 원래 블루칩 펀드라고 좀 말 그대로 블루칩 펀드를 운영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걸 갑자기 생뚱맞게 US Equity ESG 펀드라고 그냥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바꾸면서 리브랜딩을 합니다. 언제? 2020년 6월에 한창 ESG 막 핫할 때. 그런데 막상 펀드 구성을 보면은 their top 3 holdings ESG 펀드라고 했는데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그냥 블루칩 펀드야. 이거 별로 아무런 의미도 없어. 그리고 뭐 아직까지도 펀드가 그렇고요. 그래서 ESG analysis 이 자체적인 기준이 있다고는 하는데, 펀드를 잘 살펴보면은 스크리닝 크라이테리아가 전혀 보이지도 않고 굉장히 arbitrary하고, 심지어는 순자산의 20% 이상은 ESG 기준이랑 전혀
전혀 무관하게 이제 편입이 가능하다는 것도 있어서 아니 그럼 이름만 ESG 펀드지 일반적인 테마 없는 펀드 상품하고 뭐가 다르냐 지금 ESG가 유행이니까 그냥 팔아치우자는 거냐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SEC에서 조사가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그냥 벌금만 내고 말 것 같긴 해. 그래서 종합해보면 이게 다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 ESG라는 게 너무 당연시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반박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어.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주 최근까지만 해도 아니 금융기관들에 있어서 ESG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면 이들도 이제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돈을 끌어와야지. 그리고 돈을 끌어오는 방법에는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상장기업 같은 경우는 뭐 주식 같은 유가증권 판매를 통해서 그리고 뭐 운용사나 비상장기업 같은 경우는 뭐 펀드를 조성하던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고 아니면은 뭐 상품 판매를 통해서 이제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ESG가 한창 핫했을 때는 정말 ESG 키워드만 집어넣어도 막 투자금이 몰리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은 그 플로우가 현저하게 보이는데 아니 뭐 지구를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데 돈을 안 넣으면은 되게 나쁜 놈 되는 거 아니야. 거의 무지성 ESG 투자 펀드 플로우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시장이 핫해지는 지금에 와서야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애초에 ESG라는 게 기준이 없었어요. 이게 너무 한 번에 갑자기 확 뜬 테마다 보니까 아무도 기준이 뭔지도 몰라. 지금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게 어떠한 기업이 얼마나 ESG적인가라는 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대충이래요. 일단 ESG 관련 공시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그냥 독자적으로 그냥 할 수는 없고 누군가는 이제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외부 평가기관이 들어가요. 여기서 이제 이들이 검증을 해주는 건데 참고로 SEC 같은 경우는 평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감시 감독 기능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ESG 상품을 판매하는 증권사들이 소비자, 투자자들에게 공시 의무를 다 했는가, ESG 성과 부풀리기, 의도된 누락이나 왜곡된 정보는 없었는가 이런 거를 판단해서 이제 감시를 하는 것뿐인지 ESG를 평가를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니, 그럼 그렇게 따지면은 그냥 검증받아서 공시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ESG 판단을 해준다는 기관이 한 100개도 넘어요. 뭐 S&P, MSCI 뭐 이런 들어봤을 만한 이런 대형 기업뿐만이 아니라 별의별 애들이 다 있어. 그럼 누구한테 뭔 기준으로 하냐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뭔가 유니버설한 코드가 있는 게 아니라서 기관마다 이 평가 기관마다 지표의 내용이나 가중도도 다 다르고 같은 기업에 대한 평가도 다 일치하지도 않고 그래서 문제가 좀 많아요. 그나마 ESG에서 E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수치화할 수 있는 지표들이 많은 편이라고는 하는데 G governance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거는 좀 주관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아직 정립된 게 딱히 없어서 완전 엉망진창이죠. 그래서 그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한테 유리한 데 찾아가면 되는 거야. ESG 점수 잘 줄 만한 데 찾아가면 되는 거지. 최근에 청산됐던 ARK ESG 같은 경우가 좀 좋은 예시이긴 한데 얘네들은 ARK Transparency Global Fund라는 펀드가 있었는데 자기네들이 본인 스스로 정의한 펀드 디스크립션조차도 굉장히 모호해요. Higher consumer satisfaction, fewer financial crimes, and fewer environmental violations while offering long-term growth potential to investors. 그리고 이들을 인증해준 기관은 Transparency Global이라는 곳이었는데 얘네들도 이제 깝깝해서 최근에는 더 이상 이 벤치마크 인덱스가 되어줄 수가 없다라고 통보를 했고 그리고 뭐 애초에 뭐 펀드 자체도 기준도 없었고 이제 벤치마크 인덱스 기준도 사라졌으니 점점 투자자들이 돈을 빼기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 청산이 됐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파티였던 게 지금 불과 한 1, 2년 사이에 ESG라는 명목으로 흘러들어간 투자금이 어마어마했는데 그건 정말 눈먼 돈이 너무 많았었고 특히 수익률 측면에서는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뷰가 지금 컨센서스이기도 합니다. 좀 힘든 것 같아요. 뭔가 솔루션이라는 게 있으려면은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ESG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좋은 세상을 만들자의 일환인 거잖아요. 굉장히 서브젝티브하고 도덕적 가치에서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거를 규칙으로 만들고 유니버설 크라이테리아를 만든다는 게 힘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것도 제 정부랑 민간이 좀 다른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정부 입장은 이런 거지. 아니 이거를 내가 정할 수는 없잖아. 이게 뭐 좋은 취지로 하는 거니까 프라이빗 섹터에서 너네들 마음대로 좀 제대로 기준을 좀 정해와라 하는 거고 프라이빗 섹터에서는 아니 지금 기준이 10명이면 10명, 1000명이면 1000명 다 다른데 이거 정부에서 뭔가 가이드라인 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게 약간 아직도 답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법제화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프라이빗 섹터 안에서도 다 각각 기준이 다르지만 이 기준이라는 게 또 지역별로 국가별로도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마자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를 위해 도와주는 이제 무기회사 방산업체는 이거는 ESG에 부합하는 거 아니야? 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고요. 딱 얼핏 보면 아닌 것 같은데 또 이런 커즈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난해 방위산업 매출 비율이 5% 넘는 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한다는 경영 방침을 밝힌 SEB 은행 같은 경우는 4월부터 입장을 바꿔서 이제 자사의 펀드가 방위산업업체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약간 EU 국가들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서 좀 폐쇄 쪽으로 가다가 요즘 와서 좀 다시 ESG 범주에 넣고 좀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도 하죠. LNG 같은 것도 넣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게 참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게 너무 기준도 좀 산발적이고 국가마다 다 자기 또 인트레스트에 따라서 항상 변하고 해서 합의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게 생길까라는 의문이 들기는 해요. 굳이 결론을 내보자면 ESG라는 게 분명히 이제 의도는 좋아요. 하지만 지금 이게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조차도 굉장히 의문스러운 상황까지 왔고, 기준도 애매하고 검증 절차도 허술하고, 그리고 이제 그린워싱이 너무 팽배해져 있어서 당연히 사회적인 니즈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통일된 기준 확립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은 기존에도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정말 형식만 충족시켜가지고 자본을 끌어오려는 이런 어뷰스 사례도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피너라이즈하는 법조차도 아직 없고, 결국에는 그린워싱을 어떻게 보면 장려하기만 하고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상태로 그냥 이도저도 아니게 끝나버릴 확률이 커요.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보는 게 뭐 이런 안티 ESG 움직임처럼 요즘 뭐 매크로 환경이 변화가 있기도 하고, 이제 에너지 마켓의 그동안의 이 광란의 유가 파티, 그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이 대체 에너지 이제 기술적 발전 속도는 너무 더디기만 하고, 그렇다 보니까 수익률은 악화되고, 그리고 이제 주주행동주의가 다시 뜨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매크로 팩터들이 종합되어서 이제 그동안 이제 말만 꺼내도 이제 죽일 놈 됐던 이 ESG에 대한 항변, 합리적 의심, 뭐 당위성, 이런 기준 확립에 대한 좀 건전한 논쟁의 장이 생긴 것 같아서 좀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ESG 참 어려운 건데 제대로 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유행으로 시작된 투자는 유행으로 끝난다. 그리고 그 끝이 좋기는 너무 힘들다.